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러시아 눈치 안 보는 독일 레오파르트 제작사 독일 라인메탈 우크라이나에서 탱크 제작 수리 선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침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제 전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황이 바뀌자 러시아의 눈치를 보지 않는 나라들과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자국의 이득을 위해 러시아를 헌신짝 버리듯 했고요. 여기에 지금 스웨덴의 나토 가입 승인,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인정, 그리고 튀르키예에 억류 중이던 우크라이나 사령관 5명을 석방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독일의 무기나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독일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의 무기나에 레오파르드 2를 생산하고 있는 독일의 라인메탈이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탱크를 만들고 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러시아 눈치 안 보는 독일 레오파르드 제작사 독일 라인메탈 우크라이나에서 탱크 제작 수리입니다. 이번 라인메탈의 결정은 전쟁 물자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던 우크라이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레오파르트 전차와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전차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만약 들어가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거죠. 물론 당장 이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수리만 가능하게 해도, 그리고 지금 제작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인메탈은 탄약, 무기, 장갑차, 전투기, 헬리콥터 등 다양한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는 세계 최대 군수품 제조업체 중 하나로 당장 전쟁터에서 필요한 각종 물자를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이 공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독일의 일간지인 라인니슈 포스트는 라인메탈이 올해 초 우크라이나에 연간 약 400대의 탱크를 생산할 수 있는 2억 1,8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2,819억 원 규모의 전투용 탱크 공장 설립을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공장은 12주 이내에 열릴 예정이고, 이 12주 이내라면 3개월 이내에 이 공장이 열릴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공장이 구축될 경우 러시아의 군사적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 너희들이 짓거리면 짓거려. 우리는 우리 뜻대로 간다. 그리고 너희들이 힘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라인메탈의 아르민 파파거 CEO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장 설립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지원을 받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자체적으로 군수 물자를 제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원뿐만 아니라 스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파생품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파퍼거 CEO는 우크라이나 이 공장에서 기술자들이 라인메탈에서 제조하는 장갑차를 만들고 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갑차뿐만 아니죠. 탱크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독일 서부에 위치한 자사 공장에서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에게 탱크는 물론 장갑차를 생산, 유지, 보수를 위한 교육을 받을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세워질 공장은 우크라이나 국영 방위 기업인 우크로 보론 프롬과 협력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라인메탈과 우크라이나 기업이 합작으로 이 공장을 만들 것이고, 이 공장은 지금 우크라이나 방위 그룹이 지금 전적으로 지금 맡아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맛에 맞게 이런 물건들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입니다. 이미 5월에 두 회사는 우크라이나 방산기술 역량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라인메탈의 발표에 러시아가 펄쩍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을 언급하고 있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메르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건설한 라인메탈에 어떤 시설이든 타격함으로써
보복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파퍼거 CEO는 공장이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군수품을 생산하는 많은 공장이 있다. 공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공격하며 공격해. 우리는 수리해서 이것을 쓸게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파파거는 현재 더 많은 탄약을 공급하는 것이 탱크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시급하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포탄 증산도 언급한 라인메탈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군은 서로 수만 발의 포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맹국들이 제조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고가 급속하게 줄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올해 러시아는 EU가 한 달 동안 생산한 양의 탄약을 우크라이나에서 단 하루 만에 소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이에 맞대응을 할 포탄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소모한 것보다는 더 적지만 많은 양의 포탄이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서 소모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라인메탈은 증설을 통해 내년부터는 연간 포탄 생산량을 10만 발에서 60만 발로 늘릴 예정이며 추가 생산량의 대부분을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약 내년까지 가게 된다면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라인메탈이 우크라이나에서 필요로 하는 포탄 60%를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포탄 공장 증설은 향후 나토 방위에 대해서도 사용할 것이며 현재 거의 대부분의 나라, 나토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GDP의 2%도 되지 않는 금액을 국방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2%를 다 투자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일부에서는 3%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산업계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 이 이야기가 라인메탈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것은 아까 언급했다시피 독일이 GDP의 2%의 국방비 지출을 결정했는데 이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많은 금액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글쎄라는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독일은 지난주 나토가 모든 회원국에 설정한 목표에 따라 2024년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GDP 2%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퍼거 CEO는 GDP의 2% 수준으로는 러시아 공격으로부터 나토 회원국들이 보호하기 충분치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장기적인 상황으로 보면 지금 나토에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가 이번에 초청이 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나토의 힘 키우기, 더 나아가 지금 동북아 정세에 나토가 뛰어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의 나토의 연락소가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나토 힘을 이 동북아까지 이게 다 미국의 영향이고 이것을 위해서도 지금 현재 유럽에서도 군비 증강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나토가 최소한 목표를 GDP의 3%로 올려야 하며 유럽이 러시아와의 무력 충돌에서 제대로 방어할 준비가 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지금 2% 수준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리고 적어도 3% 수준, 여기에 1.5%를 더 곱한 3% 수준까지 지금 국방비를 늘려야 이게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그것은 바로 소련의 붕괴 후 평화 시절에 안주한 나토 회원국들입니다. 지금 미국을 제외한 나토 회원국들은 전부 다 군비 축소를 했는데 이것이 결국 러시아에 빌미를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 나토 회원국들은 구소련 붕괴 이후 오랜 평화 시절을 누리면서 국방에 대한 투자를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재고가 비어 있기 때문에 재고를 채우려면 수년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독일이 최악입니다. 2005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 취임 이후 비축된 무기 거의 대부분을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에 팔아치웠기 때문이죠. 2018년까지만 해도 야전 장비, 차량, 항공기 부족이 너무 흔해서 독일 의회의 한 국방위원은 군대가 독일과 나토를 방어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 방위 산업은 수출에만 의지해야 했고 이제 새롭게 방위 업계를 재편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독일 국회의원들은 라인메탈로부터 65억 달러의 탄약을 구입하기로 잠정적으로 동의를 했고 일부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충당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라인메탈은 이번 협상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 전부터 정부와 협상을 했는데 협상을 타결하는데 2년에서 3년이 더 걸렸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협정은 전시 상황이라 불과 4개월 만에 타결하고 있고 이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공장을 만드는 것은 지금 말이 나온 지 4개월 만에 타결하고 있고 신속하게 전쟁터로 무기를 조달할 수 있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산 공장의 신축 허가도 특수한 상황에서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게 몇 년간 걸릴 예정이었었지만 결국 이 4개월 만에 이 일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라인메탈이 우크라이나의 진출을 의미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공장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라인메탈의 우크라이나 진출은 유럽 내 다른 방산업계의 추가 투자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토의 군사력 증강,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자체 방위력 강화라는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전쟁에서 질 가능성도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 내용은 라인메탈이 우크라이나에 탱크와 장갑차 공장을 짓는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지금 러시아의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러시아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는 중국에게도 결국 좋지 않는 상황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힘이 약해지는 것, 이것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일이고 또한 유럽이 똘똘 뭉쳐서 방산사업을 키우고 이런 힘을 키우는 것이 나토의 힘을 가고 나토가 지금 일본과 지금 한국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까지 지금 현재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 자체가 지금 현재 나토의 눈이 유럽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동북아까지 눈이 확장되고 있다.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눈이 동북아로 진출을 하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이 지금 현재 디리스킹으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바뀌면서 이 유럽도 같이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유럽 입장에서는 우리가 디커플링에 참석 안 하고 디리스킹에 참석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것을 따라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미국을 상대하기도 버거운데 유럽까지 지금 같이 협력하면서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간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렇게 중국을 압박하면서 인도를 키우고 있고 인도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눈이 인도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